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이루기 위해 몇 년간 수백, 수천만 원의 금액을 납입했지만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은 데다 당첨이 되더라도 이전만큼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딱 600만 원만 넣어놔도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매수 활기를 나타내는 거래 회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8만 1,295명으로 전월 대비 23만 1,522명 줄었습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연속 20만 명 넘게 감소하며 전년 대비 4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통장에 600만 원만 넣으면 되는 이유는 딱 600만 원이면 공공분양, 특공, 민간분양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는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입금액과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여겨 최대한 많은 금액을 쏟다 보니 이후에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최소한의 금액으로 필요한 청약 유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싶다면 600만 원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 600만 원이면 특별공급 유형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습니다. 특공은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하며 유형으로는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이나 자녀 여부 등의 항목들을 통해 당첨자를 가립니다. 즉,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납입했는지는 당첨 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 중 생애 최초 유형은 청약통장 납입금이 600만 원을 넘겨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형의 자격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이 지역 면적별로 상이합니다. 먼저 가점제 100%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지는 서울, 부산이 300만 원, 그 외 광역시가 250만 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지역이 200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됩니다. 이 중 대형 평형에 속하는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의 단지는 서울, 부산이 600만 원, 그 외 광역시가 400만 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지역이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서울에서 전용 102제곱미터짜리 대형 아파트까지도 청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민간 분양에서도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초대형 아파트를 노리는 예비 청약자라면 6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단지의 경우 서울, 부산이 1,000만 원, 그 외 광역시가 700만 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지역이 400만 원입니다. 그보다 거대한 모든 면적을 다 포함하고 싶다면 서울, 부산이 1,500만 원, 그 외 광역시가 1,000만 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지역이 500만 원입니다. 또 공공분양에서도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은 납입금이 다다익선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가점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공급을 노리는 예비청약자라면 매달 최대 10만 원씩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납입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청년층의 경우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의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중장년층보다 청약통장 납입기간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청약통장에 한번 납입해둔 금액은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청약통장에 묶여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신청할 유형에 맞게 납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매수 활기를 나타내는 거래 회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경제 위축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거래 회전율은 0.2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0.0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집합건물 거래 회전율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매매 시장의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집합건물 중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물건의 수를 말합니다. 회전율이 낮을수록 전체 부동산 물건 대비 거래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0.25%는 유효한 집합건물 1만 개 중 25개만 거래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수는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10월 0.28%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당시엔 한 차례 급락 이후 다시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등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1월과 12월 0.3%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울산의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1월 기준 이들 지역의 거래 회전율은 각각 0.14%, 0.17%로 전국 평균 0.25%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특히 서울 노원구 0.05%와 송파구 0.07%, 동작구 0.07%, 양천구 0.08%, 도봉구 0.08%, 동대문구 0.09% 등은 소수점 두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1만 건 기준 거래된 집합 건물이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극심한 침체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1.3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소진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래 급감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여경이 부동산알 114 수석연구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 교통과 학군이 좋은 가격 하방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지만 축경 매수는 제한적일 수 있다. 라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등 외부 변수가 매수 심리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이 얼어붙은 걸까? 아니면 그동안 과열되었던 걸까? 서민급여와 지금 집값 생각하면 그동안이 너무 과열되었던 거라 봐야 맞는 거 아닌지. 저출산으로 인해 출생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졌고요. 2040년 정도면 2000에서 2010년 대생들이 실질적인 부동산 수요자들일 텐데 지금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인구가 없어요. 서울 수도권 강남은 몰리겠지만 중소도시 특히 지방 부동산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변수는 세종시로 정부기관들이 모두 이전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최소 절반 이하가 경매 물건부터 줍줍하는 사람들 생길 거임. 상식적으로 3배 급등했는데 절반 돼도 이상할 게 없죠. 분양은 3억에 받아놓고 누군가가 9억에 사주길 바라는 건 도둑놈 신보지. 다들 소중한 내 집 마련했는데 왜 우나요? 내 몸 비고 맘 편히 살면 되잖아요. 설마 집 팔아서 돈 벌려고 샀나요? 모두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질 정도 되어야 끝임. 지금처럼 아직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거래 절벽과 급락 내지 점진적 하락은 멈추지 않음. 전체적으로 2023년은 급락, 그 다음 몇 년은 점진적 하락이 맞음. 다들 아직 너무 낙관적임. 일반 매물은 2025년도부터 관심 가지시고 2024년 하반기엔 경매 공매에 관심 가지시길. 3에서 4회 유찰된 것 위주로만. 대출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고평가된 거품 때문에 안 사. 집값은 더 정상화가 되어야 아기도 낳고 진짜 나라가 삽니다. 저도 주택 소유자지만 우리 자녀 먼 미래를 봐야 합니다. 투기꾼도 그 정도는 아신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주택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급매물도 터무니없이 오른 가격이다. 실제로 정상 가격 되려면 아직 멀었다. 더 기다렸다가 사야겠다. 올라갈 땐 최고가가 시세고 내려갈 땐 최저가가 시세야. 너도 나도 던지기 시작할 때가 진짜. 아직도 거품 잔뜩인데 정상화가 돼야 팔리지. 하락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며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고점에 구입한 사람들이 속은 것뿐이죠. 아파트 사려고 알아보는데 몇 년 실거래가 보다 보면 지방인데도 아직 억대로 차익들 남겠던데. 물론 고가에 산 사람은 억울하고 물가도 올랐지만 오를 때 미친 듯 올라서 아직 살 사람들 다 사서 살 필요가 없나 보네. 뭘 자꾸 부추기나 조용하고 좋구먼.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